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로컬 큐레이터 최강호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분야에 활동하는 청년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쓴 내용들을 또 소개해드리는 역할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오롯 컴퍼니의 이종건 대표님이십니다. 이종건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또 좀 특이한 이력,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력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곤 대표님은 오롯 컴퍼니 대표님이시고요. 지금은 곰팡이 연구소, 그 다음에 옥반지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고요. 그 내용들을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쓰신 책은 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라는 DIT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써주셨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굉장히 역량 있는 윤준식 편집장님께서 함께 협업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책은 이제 DIT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DIT는 DIY 있잖아요. Do it yourself. 어떤 가구를 직접 만드는 것들을 확장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을 함께 하는 구성하고 개선하는 사업인 Do it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생 사업에서 집수리 사업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한 프로젝트가 바로 DIT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로 컴퍼니는요, 메이커스 정신으로 해서 DIT를 지금 현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고요. 이런 실제적인 활동들을 다양한 곳에서 군산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런 DIT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지방의 조건능 대표님,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충남대학교 계시지만 지금 예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우리 건축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과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또 사인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아서 사인도 받았고요.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대표님이셔서 얼마 전에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도 이 집수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양한 청년 대표님분들을 모시고선 사례 소개랑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채널 이제 이것도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실시간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요즘 것들이 집수리해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날 내용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롯 컴퍼니의 이종건 대표님께서는 옥반지 프로젝트, 옥상, 반지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청년 주거에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 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관련된 또 분야에서 이제 갈등 관리 분야도 굉장히 전문가세요. 대위로 전역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특수임무로 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어떤 동네 갈등 관리를 했던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이제 상도동인가요? 그쪽에서 갈등 관리 관계자로서 도시생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셨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휠체어를 타고서 그런 불편함들을 또 해석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로도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ESG 관련돼서 연계해서 여러분들 젓가락이 재활용되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코팅제 자체가 입혀 있는데 그게 조금 물질이 썩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압축해 가지고 다시 나무 목재 같은 것들로 이제 합성목, 접속목처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얼마 전에 그 GS 그룹에서 운영하는 ESG 아이디어 공모전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 대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비슷한 프로젝트가 해외에서는 사실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찹밸류라는 찹스틱 플러스 밸류라는 거죠. 찹밸류라는 팀에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찹밸류라는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됐고요. 이 당시가 이제 제가 2018, 19년도에 빈집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것들이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롯 컴퍼니 대표님인 이종곤 대표님과 그 다음에 지하에서 버섯을 키우는 최한 대표님, 빈집은행의 최한 대표님이 소개를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연관해서 또 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책을 써주셨던 함께 써주셨던 편집장님이랑 함께 운영하는 또 그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 딱 검색하시면 이종건 대표 이렇게 다 검색하면 이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내용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I 라이프에서 운영하는 이 팟캐스트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ESG, 청년, 그다음에 갈등 관리 이런 것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제가 이제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국토부형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반지 나오네요. 다시 옥탑 반지하 지하 창고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세컨하우스부터 아니면 라이프스타일을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취미 공간으로 개설한다던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정들도 이렇게 시각화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때 소개해드렸던 문상철 대표님과 좀 프로젝트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죠. 뭐 수거하고 수리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현장에 가보시면 주민 참여자분들의 연령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60일 넘으신 분들이 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림도 직접 그리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페이스북에 그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을 또 올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있고, 최신 정보, 이게 보시면 이제 저도 이렇게 같이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도 좀 많이 모시고요. 인터뷰도 좀 많이 했고, 요 영상을 로컬 큐리에이터 채널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했고 사례 발표까지도 다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보는 이제 앞으로 전주 쪽으로 이제 그 베이스를 옮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서울에 이제 본사는 남겨두시고 또 전주에 또 이렇게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딱 생기셔서 전주의 어떤 또 바탕을 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계획을 2023년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혹시 전주나 광주 뭐 그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빨리 컨택하셔서 관련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신 세 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도시재생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주인공처럼 소개해드릴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도시재생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LH 인턴이었다가 지금 이제 허그 인턴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 사실 지금 청년분들이 이 도시생사업 분야는 많지가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은 게 사실이죠. 물론 센터의 직원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비율로 보면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청년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담당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39세 미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뭔가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도시재생 한마당이 어떻게 진행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한마당이 저는 어떤 대표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얘기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담당자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특히나 청년 도시재생 관계자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마련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개선점들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또 해결책을 내놓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이 지금 현재 특히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기존 사업에 비해서 40% 정도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2022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좀 제가 따로 다루긴 할 건데요. 모두 다 또 힘내주시고요.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분의 책들도 한번 이번 연휴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